딜러정의 신들린 구매 팁, 감동의 쓰나미, 카탈로그 읽어주는 형들, 특별함을 아는 당신에게 You live, you grow, you know. The all-new Genesis G80. G80 팔아주세요. 광고 카피인데 G80이라고 해도 돼요? G80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딜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큐피디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요청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G80 이게 인디오던데 자꾸 빨리 내놔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꼬집는 걸 기다리나 봐요, 사람들이. 꼬집을 게 별로 없던데 근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그냥 알아서 사실 분들은 뭐 2.5, 3.5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후륜구동, 사륜구동 알아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파퓰러 패키지 넣어서 그렇게 뽑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냥 그렇게 사시고 네. 오늘 제 컨텐츠 보시는 분들은 좀 가성비형으로 G80 이렇게 가도 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대중적인 추천이라기보다 G80을 좀 가성비형으로 구입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모델에서 G80 누르시면 쭉 내려가시면요. 빌드 유어 제네시스 여기 있습니다. 이거 들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어떻게 설명드릴 거냐면 여러분들께서 많이 고민하실 만한 2.5 살지 3.5 살지 이 고민, 이 좌우의 고민에서 좀 도움을 드리고 디젤은 어차피 사실 분들 알아서 사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후륜구동을 살지 아니면 사륜구동을 살지 이 고민도 많으실 텐데 이것도 저희 견해와 구형 G80을 탔던 그 경험대로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난 답을 알아. 그렇게 해서 가성비 옵션으로 만들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고고! 자, 기본 엔진은 가솔린 2.5 터보 4기통입니다. 네. 304마력, 최대 토크도 어마어마하죠. 구형 3.3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3.5 터보는 장난 아니죠. 스포츠카인데 거의. 네, 540i가 3.0 터보로 340마력인데 G80은 3.5 터보로 380마력. 이거 트윈 터보입니다. 그리고 뭐 240보다 당연히 출력 더 세죠. 자, 근데 660만 원이나 더 내야 된다고? 아, 나 그냥 2.5 해야겠다. 내가 무슨 뭐 달릴 것도 아니고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2.5 터보와 3.5 터보의 갭은 45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엔진 값으로 2.5에서 450만 원을 더 내시면 3.5 터보를 주는 겁니다. 왜냐면 보시다시피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19인치 휠 타이어, 그리고 프론트 4피스톤 캘리퍼를 달아주니까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110만 원이고요. 네. 19인치 휠 타이어가 2.5에서 70만 원을 더 받습니다. 그럼 벌써 180만 원이죠. 그리고 이 4피스톤 캘리퍼가 계산상 한 30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어요. 30만 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어서 그래서 따지고 보면 한 450만 원 더 받는다. 2.5보다. 6기통이고 더 강한 출력을 주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달아주고 하니 나 그래도 G80 사는데 6기통 고출력차 한번 경험해볼까? 힘의 여유를 한번 느껴볼까? 하신다면 3.5 하십시오. 물론 1년에 자동차세로 20만원 정도 더 쓰셔야 하고 연비도 좀 나쁘지만 이 정도 타시면 그런 여유는 네. 그래서 저라면 무조건 3.5 터보를 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540i나 2400급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옵션 몇 개 넣어도 7,000인데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저한텐 거의 뭐 2300이나 530i 가격에 사는 거여서 근데 훨씬 고출력의 6기통이어서 이렇게 접근했을 때 저는 가성비가 극대화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G70 3.3처럼.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2.5를 선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사전 계약도 2.5에 몰려있고 하니 일단 견적은 2.5로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구동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구형 같은 경우는 AWD에 앞서 말한 4피스톤 캘리퍼가 묶여 있었습니다.
근데 신형은 순수하게 그냥 구동 방식의 차이만 있고 280만 원을 더 받는데요. 대부분 그러지 않으세요? 후륜 구동 타면 큰일 난다. 무섭죠. 무섭다. 네. 빗길에 죽는다. 네. 네, 완전 어불성설이죠. 저 지금까지 후륜차만 10대를 넘게 탔는데 빗길에 불안했던 적 한 번도 없고요. 서울 제설 작업 엄청 잘 된다고 저한테. 네, G80도 후륜이었고 G70 3.3도 후륜이었는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물론 겨울에 윈터 껴주는 게 좋지만, 그래서 가성비형으로 가실 거면 그냥 후륜 구동 하시고, 그냥 나는 대세를 따를래 하시면 4륜 하십시오. 이게 또 나중에 중고로 되팔 때 한 5-60% 정도는 보전이 돼요. 즉 후륜보다 4륜이 시세가 조금 더 높긴 합니다. 그래서 자금의 여유가 좀 없으시면 후륜, 있으시면 4륜. 근데 일단 가성비형으로 짜보자고 했으니까 후륜으로 갈게요. 아마 법인차들의 대부분은 후륜일 거예요. 네. 그리고 G80 정도 타시면 겨울에 쓰실 전륜 구동차 하나씩 있지 않으실까 라고 정신승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5,247만원. 와우. 아니,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 2.5 터보 기본이에요 지금. 네, 개소세 1.5% 기준. 자, 색깔이 이렇게 많은데요. 이렇게 많지만 대부분 비크 블랙 하시겠죠. 아니면 그레이스풀 그레이 하시거나 뭐 카본 메탈 하시거나, 또는 이 차가 이번에 좀 디자인이 미래적이어서 흰색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G70 같은 경우는 이 로얄 블루가 판매의 4위 정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G80은 좀 아무래도 큰 차여서 이게 진청색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거 선택은 많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5개 안에서 거의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무광 컬러가 있는데요. 이렇게 2가지 있는데 70만원 더 받고요. 추천하세요? 뭐 랩핑한 거 같지 않아요? 약간? 그리고 이게 자동 세차를 못해요. 자동 아. 세차를 하면 유광으로 바뀐대요. 아, 그래요? 네, 매뉴얼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 가장 대중적인 블랙으로 가겠습니다. 휠 압도적인데요, 진짜. 자, 벌써 휠이 나왔죠. 방패 같은데 약간. 2.5 터보의 기본 휠은 18인치인데요. 이 18인치도 디자인이 훌륭한데 문제는 이걸 끼시면 나 2.5야 라고 말하는 격이 된다는 게 조금 아쉽죠. 3.5는 19인치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가성비형이어도 우리 또 외모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고무적인 건, 긍정적인 건 18인치 휠을 할지언정 이렇게 전자제어 서스펜션만 따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19인치 왔어요. 19인치 휠이 두 종류죠. G90 스타일 DC 타입 하나하고 거미줄 타입 하나가 있는데, 둘 다 너무 싫다. 이거 20인치 몰아주기 아니냐 막 이러시거든요. 자, 그럼 20인치 한번 가볼게요. 20인치는 깔끔해요. 휠도 크고. 근데 문제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무조건 묶여 있어요. 그래서 20인치를 하려면 250만 원을 무조건 써야 되거든요.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있다는 거죠. 20인치만 별도로 넣을 수 없다는 게 아쉬움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저희 회사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이번 G80 이 19인치 휠 어떠냐고? 다들 좋아하시던데요? 어때요? 좀 너무 세 보이는데 약간. 이게 G90 휠하고 사실상 거의 똑같잖아요. 이 허브 부분 빼면. 네. 근데 이게 차 디자인도 G90하고 비슷해서 언뜻 보면 G80 샀는데 G90처럼 보이고 좋지 않나? 그런 효과도 있네요.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이거 추천하고 싶어요. 이 70만 원짜리 DC 타입 휠 하시고, 네. 전자제어 서스펜션 추천 안 하세요? 추천합니다. 제가 G70에서 이 제네시스 ECS를 처음 느껴봤는데 되게 좋아요. 칭찬하셨죠. 네, 진짜 좋더라고요. 진짜 좋으니까 자금 여력이 되시면 하시고, 특히나 이번엔 또 프리뷰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미리 읽어가지고 대응하는 기능도 생겼죠. 110만 원이 추가되긴 하는데 하체와 타이어는 아무리 투자해도 아깝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인테리어나 뭐 팟선 이런 거보다 이거는 타는 내내 주행감에서 느껴지는 거여서 네. 이거는 넣으시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정말 가성비형으로 가실 거면 이거 하시는데, 딜러정의 추천은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꼭 넣으셔라. 180만 원 추가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시면
승차감과 주행성 면에서 또 주행 모드에 따라서 하체 바뀌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180만 원 더 내보겠습니다. 자, 기본 디자인이죠. 브라운 내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요. 브라운 내장 하시면 천장이 이렇게 검정색으로 나온다는 거 상당히 좋죠. 블랙 내장 하시면 회색이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대시보드가 우레탄이어서 조금 싼티가 나긴 해요. 그리고 시트 패턴이 좀 심심하죠. 그래서 저희 추천은 2가 아닙니다. 저는 1을 원. 추천합니다. 왜냐면 벌써 시트 막 엄청 멋있어졌죠. 이거 하시면요, 시트가 이렇게 화려해지고요, 천연 가죽이고, 그리고 대시보드에 알루미늄 패턴, 리얼 알루미늄도 들어가고, 대시보드 상부도 가죽입니다. 도어 트림도 가죽이 좀 추가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만 돼도, 제가 이거 실제로 보고 왔거든요, 곤잘로랑. 되게 고급스럽더라고요. 이거 추천드리고, 그럼 딜러정 왜 2 추천 안 해? 라고 하실 텐데, 2가 진짜 좋긴 좋아요, 여러분. 300만 원 더 받는 대신 진짜 좋거든요. 심지어 매트도 좋아지고 천장도 스웨이드고 한데, 기본 그 직물 천장이 일단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2를 하면 이 가운데 부분 센터 터널이 블랙 하이그로시에서 리어 우드가 돼서, 여기도 리어 우드가 되죠, 대시보드도. 그 점은 참 좋지만 비싸서 300만 원이어서. 그래서 이거 지금 가성비형으로 짜고 있잖아요. 네. 참 좋긴 한데, 저도 이거 진짜 고민되긴 하거든요. 참 좋긴 한데. GV80 할 때도 약간 저기 나무 중간으로. 들어가는 게 중간으로 네. 하셨죠. 네. 그리고 이게 뭐 스티어링 휠 홈커버까지 가죽이 되는 건 좋은데요, GV80은 이 도어 트림 상부도 가죽이고 스티치까지 있잖아요. 근데 G80은 우레탄이더라고요. C클래스도 가죽 옵션 넣으면 도어 트림 상부가 가죽이거든요. 근데 G80은 300만 원을 더 할지언정 우레탄 도어 어퍼 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우니까 저는 그게 너무 짜증나서 이거 할 것 같아요. 이거 막 가운데 블랙 하이그로시라 별로다, 안 예쁘다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보고 결정해라. 네, 직접 보십시오. 저는 이거 할 것 같아요. 다만 아쉬움은 구형 같은 경우는 깡통을 사더라도 이 가운데 부분이 리얼 알루미늄이었는데 이번엔 블랙 하이그로시로 조금 내려왔다는 게 조금 아쉽죠. 이거 진짜 이쁘더라고요. 포레스트 블루 모노톤. 저런 색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우아해요, 되게. 옛날에 프레스토 같은 차들이 내장이 파란색이었는데 그래서 좀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5,577만 원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전혀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여기가 또 블랙 하이그로시여서 이게 또 맞더라고요, 여기랑. 너무 예쁜데요? 너무 이쁘죠. 네. 여기 또 가죽이에요, 대시보드. 여기 인조 가죽. 여기 알루미늄. 왠지 재즈가 흘러나올 것 같은 디자인. 라운지. 자, 다음으로 넘어오면 바로 제네시스가 이렇게 말하죠. 빨리 넣어. 안 넣으면 큰일 나. 이 네 가지를 묶어서 510만 원에 주겠다는 건데요. 개별적으로 넣었을 때는 570만 원입니다. HUD 130, 하이테크 160,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180, 2열 컴포트 패키지 100만 원 해서 570이어서 60만 원 인하 효과가 있는데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묶음 옵션은 늘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할인을 해준다 한들 일단 G80 수요층의 대부분은 HUD 많이 안 쓰실 것 같아요. 어색해 하실 것 같고요. 물론 쓰다 보면 적응되고 좋지만, 정말 좋은 옵션이지만 원래 현대차, 기아차가 HUD 옵션을 그렇게 비싸게 안 받거든요. 근데 물론 얘는 HUD가 많이 크긴 해요. 정보량도 많고. 근데 무려 130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는 게 너무 아쉽고요. 하이테크 패키지가 개별적으로 160만 원인데 이거 하면 계기판이 3D 클러스터잖아요. 풀 LCD. 네네. 안 하면 여기만 아날로그입니다. 속도계만. 나머지는 여전히 디지털이에요. 반반 후라이드. 디지털이 더 많아요. 그래요? 가운데까지 디지털이니까 반반을 넘어서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실제로 보고 왔는데
기본 계기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곤잘로도 보더니 이거 너무 괜찮은데요? 곤잘로는 안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아예 웃겨가지고. 곤잘로는 동의를 잘하죠. 동의를 잘하죠. 그리고 이 지능형 헤드램프, 쉽게 말하면 벤츠 멀티빔 같은 건데 어두운데 이렇게 팡팡 쏴주는 건데 네. LED 개수가 많지 않더라고요. 속에 숨어있는 LED가 많지 않아서 그다지 지능적이지 않습니다. 아마 국내 도로 환경에서는 거의 효용을 못 느끼실 거예요. 뭐 강원도 쪽에 가서 영동고속도로 가로등 없는 그 정도에서나 쓰실 수 있으실 거고 네. 완전 깜깜한 시골길 이 정도에서는 괜찮을 텐데 도심지 많이 주행하시는 분들은 큰 효용을 못 느끼실 것 같아서 얘도 추천드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이거는 좀 매력적이죠. 일단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있고 네. 블라인드 뷰 모니터도 있고 원격 출차도 되고 이렇게 후진으로 나올 때 사람이나 차가 지나가면 경보 올려주는 것도 있어서 이게 너무 개별적으로 좋다. 180만 원인데 네. 그쵸, 좀 쓸만하죠. 이거는 무엇보다 서라운드 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중간, 이거는 강추. 이거는 100만 원인데요. 싸다 근데. 네, 이거 꼭 넣어야 돼요. 네. 2열에 따로 공조장치 생기고 커튼도 생기고 전동 커튼도 생기고 센터 콘솔, 센터 암레스트에 조작기도 버튼. 네. 생깁니다. 구형은 근데 이거 원래 기본이었거든요. 그래요? 네, 이거 옵션으로 빼놨어요. 자, 여하튼 파퓰러 패키지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것만 개별적으로 넣으십시오. 이 G80의 장점이 인디오더잖아요. 네. 내가 필요한 것만 넣으십시오. 파퓰러 패키지도 여기서 안 끝나더라고요. 진화했어. 자꾸 막 넣으라고 하죠. 네. 필요한 무시하고 것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별 옵션으로 왔습니다. 13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파노라마 썬루프 140만원. 기존 현대차보다 한 30만원, 많게는 40만원 더 받죠. 네. 근데 웃긴 게 뒷자리 유리창이 되게 작아졌어요. 실질적으로 그냥 와이드 썬루프에 가깝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전시장 같은 데서 한번 보시고 많이 작아졌으니까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가격도 좀 더 받는 편이고 하니까요. G80보다도 많이 올랐죠? 네. 다만 외장이 흰색이시면 또는 밝은 계열이시면 꼭 넣으세요. 나중에 팔 때 다 돌려받고 심지어 회전율도 높아지죠. 엔카의 공식입니다. 네, 진리죠. 진리. 하지만 우리는 외장을 블랙으로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HUD 앞서 설명드렸었는데 좀 비싸죠, 얘도. 계기판 열심히 보십시오. 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HUD 하면 계기판 안 봐도 되고 내비도 잘 안 봐도 돼요. 안 되죠. 근데 누가 와가지고 야 130만 원 줄 테니까 계기판하고 내비 좀 더 보면 안 돼? 그럼 그거 받으실 거 아니에요? 심지어 130에 취득세까지 합하면 거의 140이에요 지금. 140만 원 더 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뭐 되팔 때 어느 정도 조금은 돌려받지만, 그래서 저는 가성비형으로 가실 땐 추천하지 않는다는 거. 컨비니언스 패키지 1은 쉽게 말해서 운전석의 어떤 조절 범위가 훨씬 더 많아지고, 그리고 이 압축도어가 생긴다는 건데, 얘는 사실 이것 때문에 좀 끌리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에 G80 탈 때 압축도어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몰랐잖아요. 문을 내가 콱콱 닫아 혼났어. 다들 확확 닫으시고 저마저도 그냥 확확 닫아서 이게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120만 원 그냥 쓰지 마시고 넘어가십시오. 한번 그렇게 그래도 되면은 멋있긴 한데 가성비형이니까. 네. 하이테크 패키지를 크게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지만 뭐 멋있는 G80 만드실 거면 넣으시고, 우리는 역시나 가성비형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는 서라운드 뷰 때문에 강추. 네, 강추라기보다는 그냥 얘는 진짜 반반이에요. 네, 운전 좀 골목길이나 지하주차장 램프 내려가시는 게 좀 부담되시면 넣으시고, 무엇보다 이렇게 후측방 모니터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거 좀 멋있죠? 그러면 그리고 얘도 있으니까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저라면 안 넣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내려가다가 긁었다. 그럼 이거 국산차잖아요. 아무리 많이 긁었어도 두 판 긁었어도 50만 원이면 끝나거든요. 180만 원이면 3번 긁을 때까진 손익분기점을 넘지 않잖아요.
뭐 이런 접근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상당히 추천하는 옵션이지만 가성비형으로 갈 땐 그냥 과감히 빼셔도 좋다. 기본도 훌륭하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의 핵심은 자동차로 변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잘 안 된다고 하죠. 아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좀 선택하시는 분들 별로 없더라고요. 넘어갈게요. 2열 컴포트 패키지는 강력 추천입니다. 뒷자리 고급감이 확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이것 때문에 이거 없는 상태는 진짜 거의 약간 안습. 100만원 밖에 안 하니까. 구형은 이게 기본이었어요. 어떤 트림을 사든 간에. 수출형은 없었는데 내수는 이게 무조건 기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100만원 밖에 안 하니까 커튼도 다 있고 하니까 넣으시고, 2는 2열 전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통풍 기능이 추가되고. 오, 통풍까지요? 근데 일단 후석 통풍은 1열에 비해 시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밑이 막혀 있어서. 그래서 1열처럼 시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전동을 해서 의자를 뉘었다 그러면 의자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잖아요. 레그룸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G80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렇겠죠. 그 점 생각하시고 넣으실 때 그 부분 고민하시고요. 이것도 추가되는데 크진 않죠. 뒷좌석 듀얼 모니터.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여기 묶여 있다는 겁니다. 지금. 네, 묶여 있다는 건데 이것 때문에 지금 250만 원을 더 쓴다? 전 잘 모르겠어요. 뒷자리 관련 옵션 모두 더한 거 당연히 필요 없죠. 그냥 100만 원짜리만 넣으십시오. 컴포트 패키지 1만.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 하면 소리가 많이 좋아진다고들 하는데 기본 오디오가 진짜 훌륭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스피커가 메탈 장식이 돼서 멋있긴 합니다만 가성비형에선 안 넣겠습니다. 빌트인 캠 패키지 블랙박스 따로 지저분하게 달기 싫으시면 넣으시고, 이번에 이제 70만 원이어서 보조 배터리까지 포함이 그냥 기본으로 돼 있죠. 하루 정도 그냥 주차해놔도 12시간까지 녹화된다고 하고요. 넣으실 분들 넣으시고,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이런 게 있어요? PPF가 이제 옵션으로 생겼는데 왜 좋냐면 보증이 3년 6만이에요. 그래서 저 이거 강추. 진짜 이거 꼭 넣으세요. 근데 이거 하면 출고가 뭐 조금 느려질 수 있어요. 며칠 정도? 하루 이틀 정도? 그래도 45만 원에 주요 부위에 PPF 발라주고 3년 6만 보증도 되죠. 나와서 해도 이 정도 받거든요. 근데 얘네도 어느 업체다 맡겨서 붙여주는 거 아니면 얘네 현대에서 붙여주는 거예요? 뭐 TX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출고 직전에. 신기하다. 네. 나와서 하는 것보다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이렇게 해서 출고하면 5,722만 원입니다. 가성비형. 외관은 3.5 터보랑 똑같아요. 너무 멋있어. 네, 3.5 터보랑 똑같고요. 실내 아까 시그니처 디자인 1 했잖아요. 네. 그래서 실내도 겁나 멋있었죠. 네, 블루. 뒷자리에 리모컨도 들어가 있죠. 그쵸? 컴포트 패키지 넣어서. 그리고 아까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5,722만 원. 저라면 가성비형으로 가면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여기에 엔진만 3.5로 할 것 같아요. 너무 만족하면서 탈 것 같아요. 이 정도면 5,700만 원? 세금 포함해서 6천만 원 조금 넘기죠. 네. 아니 딜러정 옵션 너무 안 넣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게 그냥 기본 사양이잖아요. 지금 네. 어떤 등급을 사든 들어있는. 완전 장난 아니죠. 구형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모니터가 기본형은 8인치고 많이 올라가야 9.2인치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 모델은 14.5인치 그냥 기본이죠. 네. 당연히 뭐 제네시스 커넥티드 즉 블루링크 당연히 되고, 아까 제가 기본 오디오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본 스피커가 9개나 됩니다. LED 헤드램프 기본이죠. 구형은 HID가 기본이고 LED는 좀 올라가야 됐었어요. 그리고 구형은 후면 풀 LED도 좀 상당히 올라가야 됐어요. 즉 깜빡이는 그냥 할로겐 벌브 깜빡깜빡 이런 거였어요. 이중 접합 차음 유리도 앞면까지 다 생겼습니다. 구형도 올라가야만 제공됐었던 거고요. 자외선 차단 유리도 마찬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전자식 계기판이 그냥 기본이고요. 반절이긴 하지만 이게 예전엔 DIS라고 부르던 건데 이것도
구형 기본은 없었어요. 음. 앰비언트 라이트도 기본. 투톤 가죽 스티어링 휠도 그냥 기본입니다. 에어백, 센터 에어백까지 10개 기본. 고속도로 주행 보조까지 기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당연히 되겠죠. 그러니까 반자율, 기본적인 반자율 주행 기능이 그냥 기본인 거고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이륜차와 교차로 대향차까지 감지하는 타입이고, 후측방 관련 옵션들 만재하고 있고요.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도 기본입니다. 와, 엄청 좋네요. 이거 지금 기본형인데. 무선 충전도 되고요. 스마트 키 당연히 있고, 디지털 키도 있고, 터치 타입이고요. 레인 센서 당연하고요. 스티어링 칼럼도 전동 조절이고요. 프로토 에어컨 뭐 당연 이건 그냥 당연하죠. 전동식 트렁크도 구형은 옵션을 올라가야만, 등급을 올라가야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기본 모델부터 그냥 기본이고, 뭐 오토홀드 당연히 있고요. 운전석 시트 12방향으로 조절되고, 조수석 전동 시트도 12방향입니다. 허리 받침까지 조절되고요. 운전석 메모리 시트도 아예 그냥 기본입니다. 통풍도 기본입니다. 뒷자리 열선 뭐 당연하고요. 기본 옵션이 너무 훌륭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사셔도 그냥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넣으시고, 뒷자리 컴포트 패키지 넣으시고, 인테리어 디자인 1 정도만 하셔도 상당히 훌륭한 가성비형 조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기본이 웬만한 차 풀옵션 거의 다 들어간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웬만한 차 풀옵션보다 비싸고요. 네, 그러네요. GV80 때도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제 추천대로 사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저라면 이렇게 사겠다, 그냥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라면 이렇게 살 것 같고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이 선택하실 것 같은 건 가솔린 2.5 터보에 파퓰러 패키지 하시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이나 2로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가성비형으로는 이렇게 했을 때 5천만 원대에도 얼마든지 끊을 수 있다. 그래서 250보다 오히려 저렴하다 이렇게 해도 520i보다도 실구매가는 조금 높을 수 있겠네요. 520i보다는. 근데 수입차 비슷한 세그먼트의 수입차 엔트리 모델보다 옵션은 훨씬 많으면서도 가격은 저렴하게 꾸릴 수 있다는 거,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뭐 자금 여력이 되시고 융통하실 만한 자금이 많으시면 그냥 이것저것 많이 넣어서 사세요. 네,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차니까요. 네, 근데 저희 컨텐츠 보실 분들은 또 약간 여러 가지로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좀 컴팩트하게 짜봤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얘도 할인 같은 게 있어요? 일단 지금 계약해도 뭐 올해 안에 받을지 말지도 불투명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할인은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고요. 다만 구형도 그랬고 지금 G70, G90도 마찬가지로 수입차나 기존 제네시스 보유하고 있으면 100만 원 할인해주는 프로그램에 그냥 기본으로 깔려 있고 해서 뭐 그 정도는 일단 한두 달 지나면 생기지 않을까. 윈백 특화 조건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 정도는 생기지 않을까 싶고, 근데 크지 않죠. 일단 뭐 이건 지금 할인이 문제가 아니라 받냐 못 받느냐. 네, 언제 받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안 사세요? 저 차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약간 꿈틀꿈틀 하시는 것 같아. 멋있긴 하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